이재명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는 행사로 이제 기자단하고 이제 질의응답,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박수 치면은 무슨 내기라는 소리 듣는 거 아시죠?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좀 혐중, 혐한 정서를 해소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척하고 피하면 우리 손해죠.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 이건 없어야 되겠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모두 발언에서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고 공자 말씀으로 들었죠. 착하게 잘 살자.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실 쿠팡의 그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중국인 직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좀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가운데 질문, 시진핑 주석이 아예 공개석상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중국이 가끔 하는 얘기예요. 아, 이걸 심각하게 들으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해서 왔어요? 어저께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 이제 모두 발언과 관련돼 가지고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예. 중국어도 잘 들리고 뭐 우리말은 당연히 잘 들리니까요. 정확하게 들으면은 이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주권 피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는 공감대 그리고 한중의 유대를 강조한 데 비해서 중국은 이 역사의 어떤 주권 피탈 문제의 주체는 바로 일본에 있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드러냈다는데 예. 우리와 시각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나온 것이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과정이라는 거. 그런 것을 언급한 거는 차후에 있을 한국 대통령의 방일 과정 속에서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가 일본을 견제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중국의 어떤 의도된 발언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어떻게 명쾌하게도 그 대통령께서는 그걸 잘 피해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자님의 말씀처럼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상당히 유연한 외교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번 방중에 대한 어떤 성과를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사드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습니다. 이건 경제, 안보, 그리고 사회, 문화, 교류 측면 모두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네. 적어도 한중 관계를 복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됐고 그것을 또 방중 전에 이미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지가 충분히 투영되고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복원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복원했냐라는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교 25주년이었던 그 상황에 비교하게 되면은 아직도 갈 길은 너무 멀고요. 그리고 한중 수교가 처음 있었을 때 그리고 경제 교류를 중심으로 한 한중 관계로 시작했을 때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지도부에서는 그야말로 환대를 했어요. 근데 네. 중국 국민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방중은 그다지 뜨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광명일보, 인민일보, 중국의 뭐 각종 매체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두 정상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상도 와 있지만 아일랜드 총리도 와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일자가 딱 겹칩니다. 그래가지고선 모든 매체에서 방송은 양극 분량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조절을 해갖고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중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기대가 왜냐하면 과거에 소원했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도 자체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은 상대적으로 아일랜드 총리보다는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국의 인민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거는 아직까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한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는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방중 기간 중에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시진핑 주석하고 셀카를 찍는 장면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面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 샤오미.
这是给您和夫人。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 看看有没有后门。 뒷문 있는 还有 지 微信 확인해 电话。 보십시오. 하나 찍어드릴게요. 自拍一张照片。自拍照啊。 그때 주신 선물. 上次送给我的手机。再见，再见。 또 뵙겠습니다. 샤오미폰은 이거 가지고 또 왜 중국 물건 선전해 줬냐, 뭐 친중이냐 또 뭐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일부가 공연히 하는 소리고, 그 샤오미폰은 어쨌든 시 주석이 우리한테 선물로 줄 때 저한테 한 얘기도 있죠. 이거는 디스플레이는 한국산이다. 한중 협력의 산물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한국산이 들어있는 약간 구기종 그 선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약간 험한 농담을 해가지고 근데 그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잘 받아줬죠. 그래서 뭐 그 기억도 있고 카메라가 좋대요. 그게 또 진짜로 제가 해보니까 카메라 성능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상황은 즉흥적이었지만 그 핸드폰을 가져가서 찍자고 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스타들하고 같이 있을 때 사진 셀카 같이 찍는 거야 흔한 일이지만 예. 국가 정상들끼리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셀카 찍는 장면은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그냥 찍은 게 아닙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2달 전에 만났을 때 선물 받은 거.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 줬는데 2달 뒤에 만나는데 자기가 선물한 거 핸드폰 쓰고 있고 그걸로 아 이거 지난번에 네가 준 거야. 우리 사진 찍다. 이거 사진 잘 나오던데. 그러면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기억나죠. 예. 상대방의 경계심, 소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건 없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그 감각, 이게 지난번 뭐 에이펙 때 남태평양 국가의 수반에 머리에 꽂혀 있는 꽃에 대해서 예. 그 나라의 그 꽃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다 준비된 멘트였거든요. 또 아까 이제 중국 인민들의 반응 얘기를 했는데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 핸드폰 들고 와서 대통령 부부하고 사진 찍네? 예. 굉장히 중국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소위 묵은 감정이나 안 좋았던 감정을 사실은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예. 탁월한 사람을 사실 이렇게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거 인터뷰 대통령의 설명 들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저 기종이 구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디스플레이가 한국 거기 때문에 일부러 구형을 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선물을 줄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짜장면이 나왔어요. 만차례 짜장면. 정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짜장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흔한 음식인데 그 만찬에 중국은 왜 짜장면을 냈을까요? 같은 짜장면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 짜장이라는 것이 듬뿍 담겨져 있는 짜장면이고요. 중국의 짜장면요, 허연 면에 짜장은 조금만 들어가고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예. 덜 기름지고 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조미료가 감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짜장면 뭐 가장 일반적인 거고 북경에서도 서민들이 먹는 거니까요. 어떤 이번에 그 정상회담 가운데서 얘기를 많이 한 게 민생의 문제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상호 교류를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짜장면은 굉장히 친민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다. 뭐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파격이긴 하고 좀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뭐 대통령의 기지가 좀 발휘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짜장면만 드셨겠습니까? 우리도 코스 요리 가면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짜장면 일종의 후식 같은 거고 예. 마오타이주를 선물했다고 하니까 뭐 정상 외교에 걸맞은 그 차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시진핑 주석이 했었던 얘기 중에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이 말이 정말로 중일 관계,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일본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주권과 영토를 강탈하던 예. 그 시기에 북한에서 이 얘기를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좋은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였는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방문해요. 그때 당시에 이 싱하이밍 대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 베팅하고 있는데 그 미국에 베팅하고 있는 거 후회할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 편에 서야 할지도 모르는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예. 그 중국 편에 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돼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사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국력을 봤을 때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쪽은 중국이지 일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이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일본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해가지고 일본 국장을 불러가지고 중국의 국장급 관료가 굉장히 째려보는 듯한 사진이 한 장 공개됐죠. 동일 인물이 이번에 만찬에도 등장을 했는데 그때와는 정반대의 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국장급 관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환하게 웃고 있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게 좀 상징적으로 지금 중국, 한국, 일본의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하는 중국의 태도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은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국장은 외교부 그 동북아 사, 그러니까 거기서 사라고 하거든요. 국이라고 하지 않고 예. 사의 그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한국에서 국빈이 오다 보니까 동북아 사가 담당자로서 그거에서 나갔던 것 같이 저는 해석을 합니다. 뭐 이것이 이제 과거 일본의 차관이 왔을 때 그 모습을 그리고 국장이 왔을 때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일종의 협박이라든지 압박 이런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거는 중국이 이러한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 방문 이후에 곧 중일 이제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싶어 했고 그 메시지가 잘 담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의도들에 다 해소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오늘 바로 또 일본에 대해서 히토리오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제재를 하는 것도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러한 강경한 입장, 우리의 주권적인 문제, 핵심 이익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더군다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도 이 지점에서 우리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 전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네. 히토류 제재를 한 겁니다.